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4월달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1개원을 굴리고 있는 블랙록의 진짜 타깃이 리플 XRP로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가격이 곤두박질 쳤죠. 시장 투자자들 잔뜩 움츠러들어서 역대급 과매도 저점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매수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혼돈 속에서 이 다음 달 4월 딱 한 가지 사건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면 믿어지실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오늘의 주인공 리플 XRP가 있습니다. 왜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그 다음 타깃으로 반드시 XRP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열쇠가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2026년 4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딱 한 가지 법안이 XRP에게만 특별한 면역력을 준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세랑 뉴스만 쫓느라고 간과하고 계시지만 정작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규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생기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는 아마도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독점적으로 누릴 만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요. XRP를 둘러싼 규제 이야기가 사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23년 7월 뉴욕의 연방법원 판사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주고받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XRP 개발사가 처음에 돈을 모으려고 판 것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서로 사고 판 것을 법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후자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소식에 시장이 잠깐 들썩였었지만요. 문제는 이건 판결일 뿐이었거든요. SEC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코인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걸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방법으로 판을 끝내자며 나온 게 바로 클래리티 법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294대 134라는 이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이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딱 두 갈래로 분류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중에 조항이 203조인데 처음에 투자 계약의 일부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2차 시장,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곳들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그 최초 투자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한마디로 리플 XRP 같은 코인은 일반인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연방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뜻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2023년 판결 내용을 그대로 법전에 옮겨 적는 셈이겠습니다. 이 법이 상원까지 통과돼 버리면 XRP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XRP를 증권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꺼렸던 큰손들, 합법적인 면죄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규제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린다. 그럼 수조 원대의 기관돈이 마침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두고 업계에서는 규제 프리미엄이라고까지도 불러요. 동일한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딱지가 붙는 순간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XRP만 혜택을 볼까? 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클래리티 법안 203조는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산화가 진전이 되고 또 네트워크가 성숙했다고 인정받는 코인들 2차 시장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전부 다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 XRP만의 독점적인 혜택은 아니다라는 반대 해석이 나오는 거겠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XRP가 가진 두 가지 특수한 강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법적인 선례입니다. XRP가 이미 2023년 판결로 한 차례 검증을 받았죠. 다른 코인들은 그런 판례조차 없다거나 SEC랑 아직까지 찜찜한 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XRP는 판례랑 연방법이라는 이중 보호막에 대해서 갖추는 셈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발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금융 인프라와의 접점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자연스럽게 블랙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XRP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토큰화다.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앞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토큰으로 만들 거란 뜻입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양반이 운영하는 자산이 자그마치 13조 달러 하나로 경단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이 핑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요. 100조 달러 규모의 전통자산 시장을 통째로 블록체인으로 이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도 했었죠. 이 블랙록은 파트너사인
서큐리티즈랑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하나 출시했어요. 이름이 BUIDL 펀드인데 출시 몇 달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몰렸다고 알려졌습니다. 24시간 즉시 결제도 테스트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왜 XRP가 나오느냐? 바로 유동성의 연결고리 때문이겠습니다.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전부 다 토큰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가치 교환을 하고자 한다면 기름칠할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 수많은 자산들을 찰나의 시간에 환전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유동성을 가진 브릿지 토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핑크의 구상과 리플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리플은 서큐리티즈랑 손잡고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BUIDL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의 펀드 지분을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로 즉시 교환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블랙록 펀드, RLUSD, 현금화 이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열렸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블랙록이 토큰화한 거대한 자산 풀의 돈줄 일부가 리플의 생태계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큐리티즈랑 아예 리플 레저랑도 기술 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블랙록과 리플이 금융의 배관을 잇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글로벌 은행 간의 결제망 스위프트의 본질은 메시지가 아니라 유동성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XRP가 그 유동성을 흡수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스위프트 물량의 두 자릿수 %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까지 했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미 첫 번째 단추는 끼워졌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블랙록은 바로 XRP ETF를 내놓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 불과 몇 달 전에 블랙록 대변인은 당장은 XRP ETF 신청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소식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심지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XRP 수억 개 몰래 사고 있다. 이런 확인 안 된 루머까지도 돌았지만요. 어디까지나 루머는 루머일 뿐입니다. 이 정작 월가의 큰손들의 행동 패턴을 보시면은 블랙록은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는 대신에 물이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크게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캐나리 캐피탈이라는 운용사의 CEO 스티븐 맥클럭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낸 것도 기관 수요가 확실해지고 나서였다고 XRP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움직인 중소 운용사들의 XRP ETF가 시장 자금 3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로 커지면 그때부터 블랙록이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 블랙록이 안 한다고 말하는 거는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강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 거의 그려졌습니다. 4월달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법적으로 날개를 달게 될 거고요. 블랙록은 그걸 타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거대한 자본시장을 XRP 레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막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줄을 쥔 거시 경제인데요. 아무리 좋은 뉴스다라고 할지라도 경제 환경이 나쁘면 힘을 못 쓰겠죠. 지금이 딱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경제를 관장하는 연준 측에서는 금리를 내릴지 말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3월과 4월 말에 연이어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요. 또 금리를 더 유지하거나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4월 달까지 금리 인하 신호가 없었다면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의 위험 자산은 단기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서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주는 방향성으로 선회하게 되면요. 이 4월 달엔 호재랑 맞물려 가지고 날개에 바람을 더해주게 될 겁니다. 결국 4월 같은 경우는 법안뿐만 아니라 이 금융환경 자체의 분수령이기도 한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물론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4월 말 워싱턴 정치권에선 결국에 극적인 절충안을 만들어냅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엄격히 제한을 하는 대신에 암호화폐 업계에도 일부 양보해서 클래리티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서 연방법이 되면요. XRP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증권 아님 딱지를 받는 첫 번째 주요 코인으로 등극을 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법적 지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SEC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관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XRP 관련 상품, 이 인프라에 뛰어들게 될 거라는 거. 앞서 연결된 블랙록의 BUIDL 펀드랑 리플의 RLUSD 통로를 통해서 실제 국경 간의 결제랑 정산에 XRP 생태계가 활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온체인 거래량 증가, 그리고 실제 사용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그 결과로서 이미 출시된 다른 XRP 투자 펀드들의 덩치도 불어나게 될 겁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게 확인이 되면요. 드디어 블랙록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겠죠.
2026년 연말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향해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뉴스가 전해지고요. 또 시장은 이런 것들을 차기 상승 사이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리드리자면 2026년 4월 암호화폐의 족쇄가 풀리고요. 전통 금융의 새로운 판이 깔리는 시점이 이렇게 겹치는 게 엄청난 분수령이 되어줄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이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잔밋빛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는 징후들 역시 존재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4월에 통과되지 못하고 5월까지도 표류된다면, 그런 고래들이 모았던 물량들 만약에 되팔기 시작한다면, 블랙록이 끝까지 XRP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면 여러 가지 반전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질문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만약에 4월달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은 시장은 어떤 경로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주시하셔야 될까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최악을 대비하면서 최선을 노리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시장에서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수보다 어려운 이 매도라는 기술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매수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실제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계좌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는 매수보다는요, 오히려 매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매도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도라고 하시면은 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한 방에 전부 몰빵 매수해서 사고, 또 한 번에 전부 몰빵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한 번에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라는 것들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을 때 어떨까요? 이거 더 상승할 것 같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다가 결국에 가장 좋은 구간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팔지 못하고 나중에 그때 팔걸,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단기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한 방에 전부 다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 습관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일부 수익에 대해서 챙겨놨었고, 그리고 이 수익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했을 때 대응 자체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 분위기는 항상 비슷합니다. 여기서 더 간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만원 간다, 3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이런 말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장기 투자다, 나는 리프에 10만원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그 당시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가서 왜 매도를 안 했을까? 조금 더 일찍 팔걸, 그때 팔걸, 이런 후회들이 뒤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요, 한 가지 원칙 정도는 들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을 대비하시고, 또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대비할 줄 아는 거. 지금 뭐죠? 지금 하락장이죠? 그럼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 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매매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크게 벌었냐보다도 얼마나 제때 매도가 가능했느냐,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좋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이 팔아야 될 때 그때 팔 줄 아는 사람, 매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게 되시는 겁니다. 이 수익을 실현한다는 게 말은 쉽죠. 하지만 올라가도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 못 팔고, 떨어지면 그때 팔걸 후회가 반복돼서 결국 수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게 투자 시장이다 생각돼요.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지만 결국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일부 비중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차라리 내 돈으로 만들어 놓는 원칙 매매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